안녕하십니까. 카리스마의 식물 프로 카리스마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여기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당근밭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1월 9일 부산 근교에는 이미 당근 파종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 당근밭에 비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주면 발화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찍 재배를 시작해서 일찍 수확을 해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숙 재배를 하게 되는 거죠. 제목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근은 기적이란 말이 절대 아깝지 않은 작물이에요. 자, 우선 당근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에 대한 매력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 좋은 거 많이 들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베타카로틴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베타카로틴은 사람의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이 당근은 비타민 A를 공급하는 공급원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그럼 비타민 A가 어떤 작용들을 하느냐? 항산화 작용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암 예방이라든지 면역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소화 이런 것들에 다들 관여합니다. 특히 소화 같은 경우 그냥 이렇게 소화가 잘 된다 막연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거죠. 이 당근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게 되면 포만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도 잘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있고요. 변비 개선, 소화장애 개선 이런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는 혈당 조절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요. 당근에는 비타민 K하고 칼슘하고 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도 관여를 해요. 이렇게 당근은 사람에 있어서 좋은 작용들을 하는 영양 성분 베타카로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키우기도 쉬워요. 재배가 용이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텃밭이나 시민농업,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소규모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키우기 어려우면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이 당근은 씨를 뿌린 온도에 대해서 크게 구애를 받지 않아요. 굉장히 고온일 때만 피하시면 저온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1월 달에도 파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비닐을 씌워야 되지만 그리고 다양한 토양, 당근은 땅을 가리지 않아요. 어지간한 데는 다 돼요. 물론 사질 토양이 좋긴 합니다. 모래가 좀 많은 땅, 그런 땅에 뿌리가 곱게 뻗어 내려가기 좋기 때문에 그런 땅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그 모양이 꼭 매끈하지 않아도 먹는 데만 지장이 없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땅 굳이 필요 없고요. 일반 땅, 밭땅 아무데나 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생육기간, 생육기간이 품종 따라 다릅니다. 조생, 중생, 만생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짧게는 손가락 당근 같은 거 70일에서 150일, 160일 요 정도 걸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저장이 잘 돼요. 그리고 이것도 장점에 속합니다. 품종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당근이 있고요. 그 당근이 설탕 당근이라고 해서 하얀 당근도 있고요. 보라색 당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당근이라고 해서 아주 숫기가 짧은 가는 당근도 있어요. 그런 당근들, 여러 가지 당근들을 내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택해서 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해충 관리. 당근은요, 대량 재배에서는 흰가루병도 오고 몇 가지 병들이 오긴 해요. 특히 선충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선충이 붙으면 제일 많이 생기는 문제가 여기서는 기발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이 조그만 혹 같은 게 달립니다. 잔발 같은 게 많이 달려요. 근데 그거 손으로 싹 훑어버리고 드시면 돼요. 텃밭 재배나 도시 근교농업에서는 선충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요. 또 연작을 계속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근을 연작을 하지 않는 토양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뿌리를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잎에 오는 몇 가지 병해들도 사실 방제를 안 해도 수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 재배하기 쉽고 몸에 좋고 관리하기 좋고 땅도 안 가리고 온도도 안 가린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월 달에 밭에 가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 하시잖아요. 그럴 때 심을 수 있는 작물 중에 또 하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당근 재배에 대한 특징. 당근 재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당근씨는요, 최종 후에 15개월 정도 지나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종한 지 오래된 그런 씨앗은 쓰시면 안 돼요. 즉시 구입한 씨를 쓰시는 게 발화율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근은 태양광 요구량이 상중하로 나눴을 때 한 중 정도에 해당이 돼요. 물론 상이면 더 좋겠지만 비교적 햇빛이 좀 짧게 들어오는 하루 종일 햇빛이 들지 않는 지역에도 이 당근은 재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심으면 보통 7일에서 10일 전후로 발화가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처럼 1월 달에 파종을 하게 될 때는 수분을 적절하게 투입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당근 씨를 심고 비를 마치든지 아니면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비닐을 덮어서 보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10일 정도 되면 씨앗이 발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당근은
크게 손이 안 가는 작물이긴 합니다만 보통 발화한 뒤에 3-40일 정도 되면 소금 작업을 하게 돼요. 당근을 우리가 심을 때 딱딱 간격을 맞춰서 씨를 심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발화가 되지 않은 곳에는 빈자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좀 촘촘하게 심어서 나중에 솎아내게 되는데 그 소금 작업을 파종 후 한 30일, 40일 전후해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 한 10일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하고 2번 정도 작업을 하게 돼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그게 다입니다. 그 소금 작업만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는 할 게 없어요. 풀 뽑아주는 거 뭐 그 정도 하시면 되는데 풀도 귀찮으면 안 뽑아도 됩니다. 풀 좀 있으면 어때요? 팔 거 아니면 내가 먹을 거면 풀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자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근 재배의 장점, 당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 그리고 당근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용이한 점들, 이런 것들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당근을 심는 방법들을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씨앗이 필요하겠죠. 씨앗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씨앗을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아 베이비 당근, 손가락 당근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가늘어요. 요거는 숫기가 짧습니다. 한 70일, 80일 정도만에 수확이 가능해요.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심는 당근입니다. 수포소촌이라는 종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당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아카몰이라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분들이 심는 아주 우수한 품질의 종자인데, 그런데 이 종자의 또 하나의 특징은 기계 파종이 가능하도록 코팅이 돼 있어요. 근데 뭐 소규모로 재배하는 데 있어서 파종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기계 파종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자가 왜 필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펠렛 종자가 코팅을 해서 크기 때문에요. 심을 때 굉장히 편해요. 이 종자가 400개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간격에 맞춰서 하나하나 심어 놓으면 나중에 소금 작업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물론 그 사이사이에 발화가 불량해서 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돼도 나중에 먹는데 지장이 없어요. 자, 요즘은 이렇게 코팅 종자를 사용해서 심는 분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들을 일단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질 터면 좋겠지만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근은 20cm 정도 경운이 되어 있어서 밑으로 뿌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실 기계가 없는 분들은, 삽으로 파는 분들은 그것도 힘들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두둑을 좀 높이면 좋고요. 뭐 그게 아니면 그냥 심어도 돼요. 그냥 심어도 되는데, 자, 그러면 뿌리가 내려가다가 어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뿌리가 갈라진다든지 뿌리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지만, 그것도 내다 팔 거 아니면 내가 먹을 거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밭 만들어서 심으시면 되고요. 대신 당근 그 하나하나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료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관행적으로 하는 시비 작업에서 조금 더 내가 좀 더 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서 밥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1월 달에 당근을 심기 위해서는 터널 조숙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터널을 만들기 위해서는 비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활대가 필요한데, 부산 같은 경우는 활대 필요 없이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냥 비닐만 덮었다가 나중에 이 싹이 올라오고요, 날이 풀리면 그냥 비닐을 벗겨버리는 식으로 그렇게도 많이 해요. 싹이 비닐에 닿아도 크게 해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활대 없이 투명 비닐 밭폭에 맞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종을 해야 되겠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걸 잘 하셔야 나중에 수확할 때 기쁨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근 씨앗을 파종하는 거를 간단하게 잠깐 보여드리고 중요한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근 밭을 보면요, 두둑 위에 폭이 저 위에서 여기까지 한 90에서 1m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네 줄로 파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해진 건 없어요. 이걸 두 줄만 해도 되고 세 줄만 해도 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두둑이 굉장히 높아요. 25에서 한 30cm 될 정도로 볼이 굉장히 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그 여기에 덮는 비닐이 여기에 맞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비닐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닐도 그 사이즈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큰 비닐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투명한 비닐의 폭에 맞춰서 이랑을 좁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밭 이랑을 만들고요. 심기 전에 우선 여기는 파종기로 했지만 평탄화된 두둑 위에 그냥 심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골을 파게 되는데, 왜냐하면 비닐을 덮게 되면 평탄화된 데다가 씨를 심어서 비닐을 덮게 되면 씨가 나오자마자 바로 비닐을 닫게 되잖아요. 호미 같은 걸로 이렇게 골을 파서요, 골 깊이가 한 5cm 정도 내려가도록 그렇게 해서 파종을 해야 그 공간에 씨앗이 발화해서 클 수가 있는 겁니다. 호미로 이렇게 골을 쭉 그리면 돼요. 한 5cm 정도로 파지게 되면 거기다가 이 씨를 파종을 하게 되는데, 펠렛 종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요걸 심을 때 우리가 이 간격, 골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씨의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손 기억하시면 돼요.
자, 손이 작으신 분은 손 요 새끼손가락에서 엄지손가락까지, 그리고 손이 크신 분은 요 4개만 하시면 돼요. 요 4개 이 폭으로 하시면 돼요.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줄 간격도 요렇게, 여기서 요 간격으로, 그러면 또 한번 띄워서 요렇게 손등의 요 폭을 기준으로 파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시범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펠렛 종자는요 동글동글하게 씨앗을 굵게 만들어 놨어요. 보십시오. 예, 원래 당근씨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뾰족하게 생겼는데 털도 좀 달려있고, 그걸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잡기가 좋아요. 기계 파종하기도 좋고요. 원래는 기계 파종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 요걸 하나를 이렇게 잡든지 2개를 잡아요. 자, 전 하나를 잡을게요.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심죠. 그러면 이 손바닥 하나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로 그 옆에 또 하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옆에다 하나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를 다 심었어요. 그럼 그 옆에다가 얼마나 띄워야 되느냐. 자, 이렇게 손을 대고 이렇게 쭉 고를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여기다가 넣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넣고. 자, 그래서 여러분 당근을 심는 간격은 이 손,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의 어떤 폭, 그것만 기억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펠렛 종자 말고 나종자, 씨앗으로 된 그 종자를 심을 때는 조금 더 촘촘하게 줄뿌림을 하게 돼요. 자, 이렇게 파종을 하신 다음에 물을 좀 충분히 주시고요. 그리고 물기가 살짝 빼어 들어간 뒤에 비닐을 덮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요. 그냥 방치하세요. 방치하시면 한 달 정도 지나게 되면 이 당근이 자라서 비닐에 막 닿아요. 그때 활대를 꼽아서 비닐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닿아도 괜찮거든요. 그냥 닿는 대로 두시다가 조금 더 있다가 아예 그냥 날이 따뜻해지면 벗겨버려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재배하시면 훨씬 편하죠. 활대 같은 거 꼽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파종만 잘 하시면,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뭔가 지속적으로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꼭 필요한데, 보통은 지치는 부분들이 병해충 때문에 농약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지치는 것도 있고요. 풀 같은 거 매다가, 아니면 관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농사를 좀 편하게 짓고 싶으시면 몇 가지만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깨끗하게 너무 좋게 키우려고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을 선택할 때 비교적 병해충이 적은 작물 위주로 골라서 심으시게 되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재미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지속 가능한 즐거운 농업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리스마의 식물 포럼 사리스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